네, 코스피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구간이고 다시 코스닥 좀 파란불 들어옵니다. 하락 반전하면서 계속해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장 전략 열린 시장 작전 타임 시간으로 이어가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5명의 운용력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준현 운용경 모셨습니다. 운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많이 어려워서 좀 전략 오늘 저희 좀 잘 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전명 일단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내려온 사이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 작전명은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어닝 시즌 본격화되고 있는데 실적에 중심을 둬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투자하라고 잡아왔습니다. 기본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네. 보면은 실적에 상당히 좀 민감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정하신 이유 좀 먼저 들어보고 저희 자세하게 좀 전략 점검해 볼까요?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우려감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라든가 중국에 대한 악재 우려감 거의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라든가 실적 시즌인 게 실적의 움직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국내 시장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수출주 관련 섹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악재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부진하게 현재 전개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실적이라는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네. 영원하다는 관점에서 실적에 기반을 둔 투자 전략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의 우려감 해소가 좀 됐으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애국계 자금이 들어야 되는데 애국계 자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자체는 유동성 장세보다는 실적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실적을 보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실적주들을 골라내야 될지 이제 그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미션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고 그다음에 수주보다는 내수주에 투자하라 그렇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들 업종들은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 호전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투자하라고 세 개를 잡아봤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중소형주 내수주를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 거의 사실상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중소형주 좀 랠리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많고 계속 가는 쪽에서 그럼 종목들 좀 골라내는 게 좋을까요?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라든가 내수주에 투자하라는 이유 자체가 그들이 다 실적입니다. 즉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실적이 괜찮아요. 펄을 보시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코스닥 시장의 실적 증가율이 올해 예상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실적과 관련이 돼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물론 이제 실적 호전 업종들도 이런 업종들 내수 관련 섹터들입니다. 대부분 다. 실적 호전 업종 중에서 하악 업종을 제외하고는 헬스케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섹터 자체도 다 내수 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과 관련돼서 이들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라든가 내수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 같지만 이들 관련 섹터 쪽에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미션이 낙폭과대 종목은 단기적으로만 일단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낙폭과대 종목도 아무 종목이나 상당히 접근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지금 시점이 아닐까 싶고 낙폭과대주 종목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라도 접근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던 쪽입니다. 주가 네. 많이 빠질 때 낙폭과대 종목 쪽에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들 관련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업종으로 따지면 대우조선 해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 섹터와 그다음에 자동차, 일부 IT 섹터, 그다음에 건설 섹터 대부분 다 수출 쪽에 기반을 둔 산업재 섹터들이거든요. 네. 이들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의 실적 자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이들 종목들이 대형주가 나름대로 주가가 대형주라는 생각 하에 많이 빠졌던 생각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대형주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착각한 부분 자체가 대형주와 우량주는 다르게 보셔야 되거든요. 대형주를 우량주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들 종목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도 정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관련 섹터는 나름대로 실적이 향후에 안 좋아질 수 있는 또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 여전히 실적이나 우리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올라갈 때 따라 사게 되면 전혀 수익을 못 냅니다. 반면에 빠질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바로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던 부분들을 가지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낙폭가드 종목들은 최소한 실적이 발표가 되는 다음 주 정도에 대부분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형주에 대한 이제 환상을 깨라 예전 같으면 대형주 뭐 들고 버티면 일단 본전은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그런 시장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좀 신중하게 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미션 볼게요. 실적 호전 업종과 종목에 투자하라. 이게 좀 가장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 좀 들어볼게요. 예, 이제 앞서 이제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미션과 비슷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이제 실적이 발표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을 보게 되게 된다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 어제까지 발표된 실적을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좀 발표가 됐죠.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발표가 좀 됐고, 그다음에 은행 업종 어제 신한지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유 업종의 S-오일이 좀 발표가 좀 됐고, 대체적으로 뭐 이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건설업종이라든가 조선업종을 제외하고 자동차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이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실적을 보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내가 보유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이 좋게 발표된 업종이 예상했던 대로 화학업종이 LG화학이 좀 발표가 됐으니까 향후에 발표될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게 충분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S-오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왔었죠. 그렇지만 이제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7월달 이후에 정제 마진이 급락을 했고 또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학업종 내에서도 OCI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관점에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들 관련 종목들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어 상당히 좋게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신한지주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조정권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까다롭게 좀 잣대를 들이대서 이제 포트에 종목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미션들에 좀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레이더망에 좀 걸리는 종목들 한번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빠질 때 실적 호전 종목들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할 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업적으로 따진다면 건자재 관련 섹터들이 지금 뭐 이틀 연속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건자재 섹터 중에서 나무 목재 업종이 전일 합판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반텀핑 관세 판정을 좀 받았고 상대적으로 주가 싸 보이는 쪽입니다. 이건산업이라든가 선창산업 그다음에 화학업종 중에서는 효성이라는 주식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효성이 가장 무난해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급등했던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 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19만 원대 정도에서는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조산업이라든가 사조그룹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닭고기 회사 동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자체가 부진한 국면이 전개되고 이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장에서는 오늘 눈에 띈 게 OLED 장비 종목 중에서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이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쪽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가 많이 빠진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기간 수급 장세죠. 기간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제가 표로 좀 준비해 봤었는데 대부분 기간 투자가들이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 추세가 전개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LG 하우시스가 10일 연속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빠졌던 영업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동아기업이라든가 KT 뮤직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낮추면서 장주 저점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지금 매도 전환이 나왔고요. 외국인 쪽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규모 700억 원대까지 키워놓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지금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12시에 방송되는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부터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활용해서 또 종목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